P는 딱 확정이 돼 있지. 마이너스 2에서 3. 그 다음에 6보다 이상. 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는 Q의 여집합에 이렇게 들어있다. P는 Q의 여집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Q는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집합은 A보다 크다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P는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반대로 요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R의 여집합이 B보다 크다가 여기 P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B보다 크다가 들어있으려면 B는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6보다는 커야 되겠지. 자, B가 6이 돼도 마찬가지지. 6보다 크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지. B는 이렇게. B-A 최소값 구하라 했어. 최소값은 제일 작은 수에서 제일 큰 수를 뺄 때 최소가 되겠지. 그럼 B의 최소값은 B는 6보다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그게 6이라는 거야. 자, A는 최대값, 요거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2가 돼. 자, 그거를 빼라. 왜 이게 최소값이다 했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자, P는 Q에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A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요 말은 A가 공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A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말은 A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A가 공집합이면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이거는 일단 이게 성립하면 안 돼. 그럼 이게 성립해버렸지. 그 다음에 요거는 A 빼기 B가 공집합이에요.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말은 A, B가 이렇게 돼 있다. 요 말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가 공집합이다. 그건 아니지. 요거는 1번은 충분히 필요 조건 찾는 거야. A 합 B가 A더라. A, B를 합집합을 했더니 A가 된다는 말은 A가 B가 요렇게 있어요. 요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뜻이에요.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봐요. 자, 요것도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했지. A 여집합,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자, 그 말은 B 빼기 A가 공집합이다. 자,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그럼 B하고 A가 이렇게 돼 있다. B가 A의 부분집합, 이거는 둘 다 성립하는 거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2번은 필요 충분히. 두 개가 성립합니다. 자, 3번은 A에서 B를 뺐지. 뺐는데 A가 그대로 돼 있어. 그 말은 A하고 B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B를 빼더라도 A가 그대로 있어. 이거는 A교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B가 A 여집합이 들어있지.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B는 A 여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것도 A, B가 서로 쏟아 똑같은 뜻이지. 3번도 필요 충분해요.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A, 교, B가 전체 집합이다. 그럼 A하고 B의 교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말은 A하고 B하고 같으면서 둘 다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교집합이 전체 집합. A, B가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럼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것도 이게 성립해버리지.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A가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A가 전체 집합이에요. 요것도 맞는다. 요거는 정리해야 되겠네. B교 A 고치면 그렇지. 요게 공집합이에요. A,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요렇게 돼 있지.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면 A가 전체 집합에서 요거를 빼면 다 A가 아니지. 요 부분은 뭔가 좀 있지. 요거 성립 안 해. 자, 전체 집합에서 B를 빼서 전체 집합에서 B를 뺏는 B를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남아있는 게 A라는 말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될 때 B 빼기 BA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가 이거는 공집합. 요거는 성립.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5번이 필요 조건. 하여튼 이렇게 내 시험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 되면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집합으로. 그 다음에 7번. 이 축구 좋아하나? 축구 좋아하나? 야구는? 그러니까 틀리지. 자, 축구는 55명. 55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37명,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9명,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X명. 자, 전체는 55명이 됐다. 이거를 아직까지 틀리고 있노. 자, X는 제일 많으면 29명이 통째로 교집합이 됐던 거지. 자, X가 제일 작으면 이게 또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50, 66이잖아. 최소한 11명은 겹쳐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반 학생에게 3개의 수학 문제 ABC를 줄 때 A 문제만 맞힌 학생. 그럼 ABC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학생이 5명, B 문제만 8명, A 문제만, B 문제만, 그 다음 C 문제를 맞춘 학생, 이게 9명이란 말이지. A 문제와 B 문제는 맞추고 A 교집합 B가 되고 A 문제와 B 문제는 맞추고 C 문제는 못 맞춘 학생은 이 학생들이지. 이 학생이 몇 명인가 이렇게. 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없을 때 바깥쪽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전체 요 안에 25명이 있다 이 말이지. 요 안에 25명. A, B, C, A 문제만 B 문제만. 자, 요게 9명이잖아. 맞지? 여기에 5명. 여기에 8문제. 그럼 9문제, 5문제, 8문제와 요 X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합집합인 25명이 됐다. 구분 못하지. 이거 구분하겠나? A 문제만 C 문제를 이거 구분하겠나? 똑같은 거지. 이씨. 똑같나, 이게? 이거는 C 문제. 그럼 C 문제를 A 문제만 이러지. 그 다음에 이거인 어떤 실수 X야. 그런 X가 있으면 된다는 게. 이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가 참이다. 그럼 이 중에 요렇게 되는 X가 있으면 참이 됩니다. 어떤은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됩니다. 그럼 2K-4부터 3K 플러스 6까지 2K-4부터 3K 플러스 6까지
요런 수에 해당하는 게 있기만 하면 차례다. 있다는 말이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없다는 말이죠. 또는 이렇게 되면 없다는 말이지. 그럼 요거는 요게 0이고 요게 4가 되겠지. 요렇게 되면 안 돼. 요렇게 되면. 즉 3k 플러스 6이 0과 비교했을 적에 요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등호 붙어버리면 교집합이 생겨버리지. 등호가 안 붙어야 돼. 교집합이 안 생기는. 이렇게 하면 없는 거예요. 또는 4하고 2k-4도 역시 요런 관계가 되면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들 중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지? 요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요렇지 않은 거는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지? 그럼 요걸 정리하면 2k가 8이니까 k는 4보다 커야 돼요. 이쪽은. 또는 자, 넘어가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4보다 커버리면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럼 그렇지 않으면 있겠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했나? 20 이거 틀린 사람은 절대부등식 좀 봐라. 이건 그냥 공식 같은 문제잖아. 뭐 바뀐 것도 없고. x가 3보다 크다는 말은 이게 양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양수다는 조건은 산술 기하 평균에서 나오는 거. 산술 기하 평균은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야 돼. 이런 분수꼴은 역수꼴이 되면 곱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x랑 x분을 이거는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없지만 두 개를 곱하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되죠. 이런 거는 곱이 일정한 거예요. 자, a분의 b랑 b분의 a 이런 거는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생략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x고 요런 꼴이니까 이쪽이 x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쪽에 x 빼기 3분의 12 요거하고 곱하면서 36이 돼서 요거 두 개는 곱이 일정합니다. 마이너스 분은 원래 없었지. 여기다 플러스 9를 해버리면 위에 식이나 밑에 식은 똑같은 식.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아. 2 루트 두 개를 곱한 거. 자, 곱하면 요게 약분이 되면서 3하고 12는 요게 36이 되고, 뒤에는 플러스 9다. 그럼 요게 6이 12, 9, 21. 그래서 최소 값은 21이야. 최소 값은 21이네. 자, 최소 값은 언젠데? 는이 될 때가 최소다. 그럼 는은 언제? 이 두 개의 수가 같을 때. 평균을 낸 두 개의 수가 같을 때. 자, 그럼 요거는 정리하면 x-3의 제곱이 4가 되네. 3을 나누고 요거 곱했다 하면 돼. 그럼 x-3은 풀마 2가 되고 x는 3 풀마 2가 돼서 5 또는 1이 됐다. 근데 x는 3보다 크다라고. 그래서 x가 5일 때 x가 5일 때. 자, 이게 한 번도 이런 문제 안 풀어봤어.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근데 똑같은 거 지금까지 계속 풀었잖아. 그 다음에 50 이하의 자인수 중에서 자연수 k 배수를 ak로 나타낸다. 5의 배수랑 3의 배수는 합집합이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5의 배수의 개수, 합집합은 3의 배수의 개수, 15의 배수의 개수만 빼주면 돼요. 50까지. 5의 배수 10개 해서 이제 그 개수만 찾아요. 그 다음에
28. 두 집합 AB에서 A하고 X를 교집합을 하니까 X가 됐다는 말은 X가 A가 요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B하고 X를 합집합을 하니까 B가 된다는 말은 B하고 X는 요렇게 돼요. 그래서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또 X는 B, 합집합이 B가 되려면 이렇게, 교집합이 X가, 합집합이 B가 되려면 또 X는 A의 부분집합도 되고 B의 부분집합도 되고 이 말이죠. X는 A의 부분집합과 동시에 B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럼 이 두 수에 동시에 있는 게 5하고 9도 같이 있고 10도 같이 있는데, 그럼 요 빨간 글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무조건 A의 부분집합이죠. B의 부분집합 돼요.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됐나? 자, 명제부터 해봐. 자, 소단은 할 거 있는 사람 불러. 이거 숙제 딱 하라는 거 딱딱 못 맞추고 이래 뿌면 쑥 다 넘어간대, 여기는.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1번 기억은 A, B가 0이지. 그 다음 B, C도 0이네. C, A도 0이 돼. 그럼 A, B, C가 모두 0이다. 이렇게. 자, 먼저 A가 0이라고 할게. 그러면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돼. 근데 요것도 0이 돼야 되지. B 또는 C가 0이 되는 거야. B, C가 다 0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세 개가 0이 되려면 A가 만약에 0일 때 B가 0이 되거나 C가 0이, B, C가 다 0이 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A하고 B가 0이, 요렇게만 0이 돼도 된다. 물론 C가 0이 돼도 되는데 요까지만 0이 돼도 A가 0이니까 요거 두 개 0이고 B가 0이니까 요게 0. 즉, 셋 다 0이 될 필요는 없다. 어느 두 개만 0이 되더라도 이 세 개의 식은 다 0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다 유리수면 세 수가 모두 유리수가 이렇게, 이 세 개의 수가 유리수. 이 두 개가 유리수지. 과정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유리수끼리를 빼도 유리수잖아. 요것도 유리수가 되겠네. 자, 요게 유리수고 요게 유리수가 되면 유리수끼리 더해도 유리수가 돼요. 그럼 2A가 유리수니까 A도 유리수가 돼요. 요거 두 개가 했다, 그지? 요거 두 개 까면 뭐 B가 유리수, 요거 두 개 까면 C가 똑같은 방법. 그래서 A, B, C는 모두 유리수가 돼요. 요거는 맞는 거예요. 그 다음 D가 A, B, C가 3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자, 요 값이 또 3이에요. 요 값이. 자, A제곱, B제곱, C제곱은
A, B,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A 요게 3이다 이 말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이라는 말은 요게 3입니다. 요게 3이잖아. 그럼 9 마이너스 2 A, B, B, C, CA 요게 3이라는 뜻이죠. 그럼 요거는 3이 되면 되겠네. 9 빼기 6 하면 3이죠. 자, 그래서 A, B, B, C, CA 요것도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3이고 요것도 3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 BC, CA랑 같은 말이 되겠죠. 다시 요 말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는 뜻이죠. 다시 요 식은 식 변형해주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요게 0이라는 뜻이고 A, B, C는 실수기 때문에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0이니까 A 꼴, B 꼴, C가 됩니다. A, B, C가 같으면 더하면 3이 됐잖아요. 같으면 하나하나가 다 1이 돼야 되겠지. 각각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맞는 게 요거 두 개가 그 다음에 어? 자, 이것 봐. 모든 어떤 자,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모든이야. 모든 x제곱이 k-8인데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에 무슨 수가 들어간지 성립하려면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 그럼 우변이 만약에 양수가 됐어. 우변에서 이게 3이야. 3. 그럼 모든 x가 다 성립하나? 안 하지. 성립하는 x만 성립하는 거지. 이게 0이야. 그럼 항상 성립하잖아. 무슨 수가 들어가도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여기 음수가 왔어. 음수. 요건 0 이상이고 음수니까 무조건 요거는 성립하겠지. 그래서 무조건 성립하도록 하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k-8이라는 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 거짓이면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때 거짓이면 만족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좀 알아보기 쉽게 x제곱은 이항하고 2-k 이렇게 되죠. 자, 이 수가 어떤 수가 되면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성립 안 해. 자, 요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지. 0이 되면 성립할 수 있지. 0 하면 성립하니까. 근데 한 개도 있으면 안 돼. 이게 0이 되면 0일 때 말고는 성립 안 하지만 0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이쪽이 어떤 수가 오더라도 성립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2-k라는 수가 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2보다 커야 돼. 자, 이거 했으니까 동시에 다 만족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k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시작이 숙제 다 했나? 어? 그냥 예품 되지 뭐 이상하게 들어. 또. 그 다음에 명제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면법. 그 다음 절대부등식. 그 다음 중단은 18. 이거 각각의 최소값은 ABC. 산술 기하평균이다. A는 1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1. 그러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2니까 요 식은 크거나 같지. 2 루트 역수니까 곱하면 1 더하기 2. 자, 그래서 최소값이 4가 돼요. 그렇게 세 개 다 똑같은 식으로. 16. 이것의 대소관계는 빼보면 된다 했지. 그래서 A에서 B를 뺏는 것의 부호를 알아봅니다. 그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A-1의 제곱 B-1의 제곱이 돼요. 제곱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뭐? XY가 정수더라. 그럼 더해도 정수가 정수지. 곱해도 정수가 정수지. 그럼 명제는 참이다. 그래? 자, 거꾸로 더해도 곱해도 모두 정수가 되면 둘 다 정수다. 이거는 틀렸지. 예를 들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수는 더하면 0 정수, 곱하면 마이너스 2 정수. 하지만 둘 다 정수다 하면 틀린다. 이거는 충분 조건. 자, 이게 0이 되는 거는 둘 다 0이라는 말이지. 근데 이게 0이 되는 거는 둘 다 0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실수돼 있네. 조심해야 돼.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xy가 유리수일 때는 x 더하기 y 루트가 0이 될 때는 x가 0이고 y가 0이 돼. 이 조건이 유리수라 해야 돼. 유리수. 이거는 실수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봐. 꼭 0만 되는 게 아니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가 1 이렇게 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0 이렇게 돼. 그래서 요게 0이면 둘 다 0이지. 그럼 0 집어넣으면 요거는 성립해. 하지만 요게 0이 된다 해가지고 이 식이 0이 되나 이러면 이거 제곱의 합은 0이 아니지. 요거는 성립 안 합니다. 요것도 성분 조건.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이거하고 달라. A 더하기 BI가 0이면 A가 0, B가 0. 이건 어때? 이때는 AB가 실수면 성립해. 그럼 이때 AB가 만약에 유리수다 하면 성립해야 하네. 유리수도 실수잖아. 예를 그럼 유리수다 해버리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하지만 실수다 해버리면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태훈이 숙제 다 했나? 뭐라고? 그럼 어떻게 했니? 니 오늘 좀 수상하다. 뭐라고? 그걸 왜 챙기는데? 아, 잠수. 됐나, 이제? 태훈이 오늘 약간 수상하다. 니 말고. P이면 Q이다, 역. Q이면 P다. 역이 참이 되라, 이렇게. 그러면 Q가 P에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지. Q가 P에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는 6보다 작은 데서 등호보자. A가 마이너스 1하고 같아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크다 하니까 포함관계가 안 되지. 여기는 붙으면 안 돼. A는. B가 6이 돼버리면 6보다 크다, 6보다 작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는 포함관계 성립하지. 여기는 동호가 마이너스 2부터 K 사이에
마이너스 1하고 4가 둘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말은 이거는 상관없고 큰 수 4가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큰 수 요 4가 4라는 수는 K보다는 여기는 등호 빠졌지. 등호 빠졌으니까 요 수가 4가 돼버리면 4보다 작다 했으면 요 안에 4가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면 K는 4보다는 더 큰 수가 돼야 되지. K가 4가 돼버리면 안 돼.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5가 됩니다. 등호 붙고 안 붙고 하면 이런 게 자꾸 안 되면 지금 여기서 틀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틀려야 돼. 이 등호 붙고 안 붙고 하면 그게 헷갈려 있습니다. 계속 나와 앞으로. 그 다음 대단은 끝났나? 그 다음에 기출은 보자. 풀 것만 풀어줄게. 풀어야 되는데 넘어가면 이야기해. 자, 4번 그냥 볼까. 4번도 어려운 거 아니고 A가 0일 때 그럼 A가 0 집어넣어버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인데 0보다 작다. 0은 0보다 작다 하면 요 x에 무슨 수가 들어가든 간에 좌변이 0이 되는 거예요. 0이 0보다 작다. x가 어떤 수가 되든 간에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이지. a가 0일 때는 그 p가 공집합이다. 만족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a가 양수야 양수. 양수는 그냥 바로 나눠버리면 되지. 양수는 그냥 나눠버리면 돼. 그러면 x가 1과 2사야. x가 1에서 2다. 요게 p가 돼. 그 다음에 b가 0이지 0보다 크다가 q야.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자, 0보다 크다 요게 q지. 1에서 2는 여기잖아. 1에서 2는 여기.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 맞네. 미연은 쓰기.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야. 음수는 나누고 나면 부동호가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p는 어디가 p냐면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요게 p가 됩니다. 그리고 b는 3이네 3. 3보다 크다지. q는 3보다 크다. q는 x가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not p가 q의 부분집합이 성립하나 이 말이지. not p는 요게 아닌 거. not p는 1부터 2까지란 뜻입니다. 1부터 2까지고 그 다음에 q는 3보다 크다지. q는 3보다 크다니까 q는 요렇게 됩니다. 그럼 not p가 요 q에 들어있나? 들어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요거는 틀려. 그 3번 A가 음수제. 음수니까 음수는 나눌 거예요. 아, 3번. 자, P는 절대값이 4보다 크다는 것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그 다음 요거는 풀마 3이지. 작다니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2차 부등식. 자, 요거는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Q가 R에 들어있나? 자, Q는 R에 들어있다. 맞지? 요거는. 자,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있나? 자, Q의 여집합. 자, Q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등호 빠진 상태로 이게 Q의 여집합이지. 자, P가 공안에 들어있나? P는 4에서 마이너스 4니까 요렇게 들어있는 거 맞지? 요거는.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있나? 자,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요게 P의 여집합이야. 자, R이 공안에 들어있나? R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까지 가니까 들어있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5번. 자연수 A에 대한 조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참이다 했어, 참. 여기에 하여튼 양수가 오는 거야, 양수. 어떤 양수가 오든지 간에 이게 참이 되려면 이 수가 0이 돼도 되고 음수가 돼도 돼. 이 수가 이렇게 되면서 돼. 그럼 여기 무슨 양수가 오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 무슨 양수가 오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 자, 6번 같은 거는 그냥 대우로 바로 풀면 되겠지. 요게 성립하니까 대우도 성립한다 해서 그렇게 풀면 되고. 유란이 어제 거니 보고 왔나? 세 조건 PQR에 대하여. 세 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 P이면 not Q이다. 이거와 R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자, 이런 거는 연결만 시키면 되네. P이면 not Q지. 자, 요거 대우를 쓰면 not Q이면 not R 이렇게 돼. 그래서 P이면 not R이 성립한다. 자, 이런 건 보통 여기 보면 없어. 없으면 요거 대우가 있겠네. R이면 not P더라. R이면 not P더라. 그래서 요게 있습니다. 자, 8번은 그냥 한번 해본다. 요거는 not P이면 R이지. 요거 R이면 not Q네. R이면 not Q네. 다시 요거 대우 not Q이면 R이네. not Q이면 또 R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는 이런 꼴이지. 요거 두 개는 같다는 말이었는데 요거 두 개는 같다는 말이야. 그러면 not P이면 R 또는 not P이면 not Q 이런 게 성립하고 R과 not Q는 서로 같은 뜻이다. 즉 R과 Q의 여집합은 서로 같다 이런 거예요. 집합으로 보자면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있다 이 말이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있다. 이 말은 Q이면 P다.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자, Q는 P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표현해보자. Q는 P에 들어있다는 이런 뜻이다. 자, not P는 요 바깥쪽이지. 요 바깥쪽은 R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R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R. 이게 R이 되면 되겠다. 이 바깥쪽은 전체 집합에서 나머지니까 이 전체 집합 이게 R이 된다는 뜻이에요. R은 이거 뭐 이상하다. 다시 하세요. 자, not P이면 R이 성립했고 R이면 not Q가 성립했고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과 P하고 R만 볼 거야. 아까 막 그렇게 한 전체를 보니까 복잡하지.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있나? 자, P하고 R은 요 관계지 지금.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있다. 이건 맞지? 1번은 그냥 바로 맞는 느낌. 자, P가 Q에 들어있다. P가. 자, not P면 not Q잖아. 요거 두 개는 같은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지금 P하고 Q 사이 관계니까. 그럼 Q이면 P라는 뜻이야. 그래서 Q가 P에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틀릴 거야. 그 다음 P교 Q는 R의 여집합과 같나? 이게 디귿이다. 그래? P교 Q는 P하고 Q하고의 교집합 어떻다? P하고 Q는 이런 관계지. PQ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PQ의 교집합은 Q가 되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Q가 R의 여집합과 같게 되나 이 말이야. Q가 R의 여집합하고 같나? 자, 요거 두 개는 같은 거라 했지. 그럼 요거는 not R은 또 Q가 되죠. 그럼
Q는 R의 여집합과 같다. 맞지? 이것도 8번은 조금 쉽진 않다. 그지? 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 설명 들었는데 이거 다 이해 안 하고 당연히 이해 못하지. 했는 사람도 있고 못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못해서 빨리 딱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금방 했던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들으면서 바로 이해가 된 사람은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다른 문제 다 마찬가지야. 여기 설명 듣는다고 들을 때 그때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다 100% 이렇게 다 알아듣고 집에 안 해도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거는 빨리 집에 가자마자 바로 정리해야 되겠네. 그런 문제들 딱 해놔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들었잖아. 그런 방법을 직접 해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쉬운 거다. 부등식 풀면 되니까. (11번에) 한번 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요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Q 안에 3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느 게 3인지는 모르잖아.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수도 있고, 두 번째 B가 3일 수도 있고 모르니까, 자, 이건 A제곱이 4니까 이 말은 A가 2인 경우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 B가 3인 경우도 있어. 일단 요 조건이 성립. 자, 요 조건이 성립했다. 요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R이기 위한 조건 조건. P는 R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P는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자, 요런 경우부터 보자. A가 2인 경우. 그럼 요거는 2고, 요거는 2B가 되겠지. 그런데 요 P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2가 3일 수는 없으니까 2B가 3이 되는 거야. 2B가 3이 돼서 A가 2일 때는 B는 2분의 3. 그러면 요 조건들이 다 성립. 그래서 A가 2고 B가 2분의 3 요럴 때 하나 성립하는 AB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인 경우 똑같이 요게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요게 3이 돼야 돼. 그럼 이럴 때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요렇게 되는 AB일 때도 요 조건들이 다 만족됩니다. 이제 B가 3이야. 요렇게 요게 되는 경우 중에 이제 B가 3인 경우. 그럼 여기에 또 3이 있어야 돼. 요 B가 3이네, 3. 그럼 A가 1이 돼버리면 3이 되겠지. 요게 B가 3이야. 근데 이게 3이 돼버리면 이 식은 6이 돼서 관계입니다. 자, B가 3이면 지금 안에 있는 요 식이 뭐가 되느냐면 B가 3이 되면 요거는 3이 아니란 말이지. 요게 3이니까 그럼 A제곱은 4가 아니란 뜻이야. B가 3이라는 말은. 그러면 요 둘 중에 이제 B가 3이니까 요건 A하고 3B 요렇게 되는 거예요. A하고 3.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3이 되는 경우. 그럼 B가 3일 때는 B가 3이 되면 요렇게 되고 3A가 되지. 뒤에 3A가 되고 여기에 이제 3이 들어있어야 돼. 3이. 여기에 3이 들어있으려면 A가 3이거나 또는 A가 1이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한 개가 나오고 또 요렇게 한 개가 나오고 B가 3이 될 때는 A가 3이 돼도 되고 A가 1이 돼도 되고 그러면 요 P가 또 여기에 부분집합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요거의 최소값을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더했을 적에 제일 작은 경우는 요 경우겠네요. 두 개 다 뭐게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그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서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P가 지금 1, 3,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P가 마이너스 1에서 3이지. 그럼 요것도 풀면 그렇게 나와요. X-A는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B가 되고, X는 A-B부터 A 플러스 B까지 이렇게 되니까 A-B가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도록 A, B 정하라. 13은 됐고, 14 이제 이거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기억나야 돼. 문제 딱 보면 그 문제는 이렇게 기억이 안 그러면 못 푼다 했다. 이거의 최소값은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요식은 x 더하기 y를 여기에 곱해줘야 돼. 그러면 요식은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있는 식이잖아. 그럼 3을 곱했지. 3을 곱하면 3을 이렇게 나눠주면 요식은 똑같은 식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식만 계산하는 거야, 요식만. 1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x분의 y, y분의 x 더하기 2. 요거는 크거나 같은 거. 2 루트 곱하면 1. 뒤에 있는 2는 그대로 따라와서 요게 4가 돼. 요거의 최소값이 4가 돼.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3분의 4가 된다. 요거 곱하는 거, 요거 잘 기억이 돼. 안 그러면 못 푼다 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딱 보고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안 그래 뿌리면 풀기 어려우니까.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지?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자기가 접근하는 게 이제 몰라버리면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거의 기억하듯이 해주면 좋아.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 찾아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자, 실수라는 말을 있다. 제곱의 합이 0이면 요건 A 꼴, B 꼴 둘 다 0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둘 다 0이면 두 개는 같은 수가 그렇지. 둘 다 같으면 그게 둘 다 0이란 말이가 그건 아니지. 충분 조건 찾으니까 요게 충분 조건. A, B가 음수라는 말은 A, B는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지. A,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부호가 다르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까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A 아니면 B가 음수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음수다. 그러면 곱하면 음수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곱하면 양수가 돼.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헷갈린다 싶은 어떤 형태가 있어. 언제? 또는 할 때. 자, 그때는 어떻게 하자 했노? 또는은 복잡한 거라 했다. 그지? 또는은 빨리 그리고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해지면 바뀌잖아. 그럼 어떻게 부정되는데? 요식의 대우를 보는 거예요. 자, 대우는 A가 0이고 B가 0이면 A, B는 0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놓고 봐. 이렇게 놓고 봐. 아까보다 훨씬 더 알겠다. 둘 다 양수야. 곱하면 양수가 그렇지. 곱해서 양수다. 그럼 둘 다 양수가 아니지. 위에 거보다 밑에 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지? 그래서 또는 하는 거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또는은 복잡한 거다. 그래서 또는 하는 거는 적어도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지. 그럴 때는 그것을 간단한 형태 and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바꿔주는 원리가 대우를 하면서 부정을 하면서 그게 또는이 and로 바뀐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지닌 것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항상 바로 푸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푸는 거예요. 거꾸로. 아닌 거를 이용한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A, B가 실수기 때문에 A 3승이랑 B 3승이 같으면 이건 A, B가 같은 경우만 되는 거예요. 자, A 4승이랑 B 4승이 같으면 이거는 A는 풀마 B가 되는 거예요.
즉 짝수면 풀마 B, 홀수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짝수는 풀마, 홀수일 때는 그대로. 요거는 그냥 A, B가 같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짝수지. 이거는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럼 AB가 같으면 이거 0 되지. 0 되는데 이게 0이 된다 이가 A하고 B는 같은 거가 아니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 이것도 충분죠.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게 왜 어렵냐면 기니디 나오는 이런 형태 봐. 기억, 니은까지는 알겠는데 디귿을 잘 모르겠다. 기억, 디귿은 알겠는데 니은이 막 헷갈린다. 자, 이런 건 앞에 거 타고 오는 문제 아니지. 앞에 거는 그냥 기억은 기억대로, 니은은 니은대로, 디귿은 이런 유형들은 다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닌 것들, 기억, 니은 그걸 항상 보면서 해야 돼. 기억, 니은. 이런 경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기니 문제는 앞에 기억, 니은 그게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밑에 보는 거. 지금은 아니, 지금은 단독으로 묻는 거니까. 이것도 실수기 때문에 둘 다 0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는 그냥 A가 0, B가 0이다. 둘 다 0이다. 이건 A-B의 제곱이면 이건 AB가 같다 이 말이지. AB가 같다 이 말이고. 이거는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나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같아도 되고 A 플러스 B랑 부호가 이렇게 달라도 되고. 자, 이렇게 했잖아. 절대값 이꼴 절대값 요거는 항상 이렇게 풀어야 했다. 그지? A는 풀마 B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대로 안에 것끼리 같아도 되고 부호가 달라도 되고. 요렇게 될 때는 B가 0이라는 거야. A는 없어지고 2B가 0이니까. 또는 요렇게 될 때는 B가 없어지니까 A가 0이다. A가 0 또는 B가 0이다. 다른 말로 하면 AB가 0이다. A가 0 또는 B가 0이다. 다른 말로 하면 AB 꼴 0이다. 자, 이제 요게 요렇게만 되면 이제는 P는 Q이기 위한 자, 요것은 요것이기 위한 자, 둘 다 0이면 같나? 같지. 그럼 같다는 게 둘 다 0이란 말이가 아니지. 요거는 충분 조건 맞는 말. 자, 이건 이렇게 보면 안 돼.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대우하면 이게 필요가 충분 바뀌는가? 그런 거 안 바뀐다니까 같은 말이랬다. R은 P이기 위한. 요거는 요것이기 위한. 자, R하고 P 보자. 이거는 아까 둘 다 0입니다. 요거는 같다고. 요거는 요런 말이지. 자, R은 P이기 위한. 자, R은 P이기 위한. A, B가 0이다.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그 말이 둘 다 0이란 말이가 아니지.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가 그렇지. 요거는 필요 조건. 갈 때는 안 되지만 오는 것만 씁니다. 요거는 필요 조건. 그 필요 조건을 필요 조건에 해놨으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Q는 Q이고 R은 자, Q이고 R은 Q and 요거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데 A, B는 같아야 돼. 그러면 둘 다 0이란 말이지. 이건 둘 다 0이란 말이고 요거는 P도 둘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 16분 같은 이런 유행어 문제들 책에 여러 군데 보면 계속 나온다 그지? 이런 거를 자꾸 풀어야 돼. 자꾸 풀면 나중에 계속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풀다 보면 어떡해? 전에 봤던 게 막 나오기 시작해. 그 정도 될 때까지 이런 문제들 많이 봐야 뭐가 나와도 안 틀리지. 안 그래 버리면 틀릴지 맞을지 그냥 시험 쳐봐야 어렵다고 그러니까. 또 풀다 보면 어떤 거는 특히 또 저런 건 나는 저런 게 되게 어렵다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은 다음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메모를 딱 해놔는 게 좋아요. 17번.
요거 길이들이 다 같아. 요 길이, 동그란 길이 요게 다 같아. 그거를 다 B라 해. 동그란 길이들을 다. 짧은 길이는 B고 조금 길게 보이는 건 다 A다 생각하면 돼. 짧은 거는 B고 긴 길이는 A. 자, 정사각형을 그렇게 요 점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연결해야 돼. 그리고 요거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 A 대비로. 자, 먼저 기억해. FM과 GM이 같나? 이렇게. FM과 요거하고 요게 두 개가 같나?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같나?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에서 변 B를 마주보는 각을 2번 각이라 할게. 변 A를 마주보는 각을 요 1번 각이다. 이렇게. 그럼 1번하고 2번 각 두 개는 더하면 얼마인데? 90도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요게 직각입니다. 자, 요거는 둘 다 B지, B. B가 짧은 거지. 짧은 게 2번, 짧은 게 B를 마주 보는 게 2번, A가 2번이지. 요거는 다 B잖아. B 같으니까 요거는 45도, 45도네. 이 각이 45도이네, 알고 보니까. 요게 B고, 2번이고, 작은 각이 2번이야. 요것도 2번. 근데 실제는 그 각이 45도. 그럼 요거는 A가 되겠지. 1번 각이 되겠지. 요거는 1번 각. 1번 각도 당연히 45도겠지. 요거 2등 계산. 그래서 요게 직각이 되는 거야, 직각.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또 직각이 되겠지. 자, 그럼 이게 B변에 해당하고 B변의 중점은 외심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들은 또 같은 길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 길이 같다 맞는 말이지. 요거 두 개는 길이가 같다. M이 요 삼각형의 외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EFM. EFM은 요건 요 넓이네. EFM. 그 다음에 FGM. FGM은 오른쪽에 있는 반쪽. 그 넓이가 왼쪽에 오른쪽보다 항상 이렇게 된다. 이게 맞나 틀리네. 왼쪽 요 파란 삼각형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항상 이렇게 되나? 그럼 이 말은 이거하고도 같은 말이지.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보다 이렇게 되나 같은 말이지. 반반씩이니까 두 배도 똑같은 말이지.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게 지금 B니까 요게 직각이잖아. 직각.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 되겠네. 자,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2분의 1. 요 길이는. 그 다음 요 길이는 마찬가지지. 그럼 바로 제곱해버리면 되겠네. 그게 파란색 길이. 넓이. 자, 빨간색도 요 전체 넓이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요게 지금 A고 요게 B지. 요거는 루트 2A지. 루트 2A. 그 다음 요 길이는 루트 2B.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밑변 높이가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2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요쪽 정리하면 요게 곱하면 2니까 그냥 AB 이렇게 돼요. 요게 요거보다 요렇게 되나를 알아봅니다. 자, 요 말은 뺏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나 요거 알아봐도 된다. 그죠? 자, 요거를 알아봐도 됩니다. 자, 요거는 2분의 A제곱 B제곱 통분해버리면 이렇게 돼서 요게 제곱이지. 제곱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왼쪽 넓이는 오른쪽 넓이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니은도 참이네. 그 다음에 FH가 6루트이네. FH 전체 길이가 6루트이야. 여기 이만큼 길이가 6루트이다 라고 되어 있네. 요 길이가 6루트일 때 삼각형 FGM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9다.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9더라.
그 말은 이 삼각형의 최대값은 18이다 그런 거나 같은 말이지. 초록색 삼각형의 최대값은 18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반이 9다 그런 말이나 전체는 2배니까 전체가 18이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야. 그럼 이쪽 넓이는 아까 전에 구했듯이 요 길이가 BB니까 이건 루트 2B 요게 루트 2A. 그럼 넓이는 2분의 1 루트 2A 루트 2B 요게 넓이가 되겠지. 그 넓이가 2니까 AB가 되네, 그지? 자, AB의 최대값이 18이다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AB의 최대값이 18이다 하는 거 알아. 근데 AB는 이제 무슨 관계가 한 게 주어져 있냐면 요 길이가 요렇다라는 말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잖아. 그럼 제곱해주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 36 곱하기 2 하면 72가 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36이다. 지금 주어진 게 그거니까.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 루트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죠. 한수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 루트 A 제곱 B 제곱. 자, 2를 나눠주면 이거는 18이 되네. 자, 루트 A 제곱 B 제곱인데 A, B는 양수니까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A, B의 최대값이 18이다. 최대값이 18이다 해서 맞는 말이다. 자, 요 함수는 자, 이제 우리 그거 다 배웠으니까 도형 이동 다 배웠고 시험도 겁나 많이 쳤으니까 이런 거 보면 다 알아봐야 돼.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y는 절대값 x 항상 이렇게 딱 보여야 돼. 거기다가 x 대신에 x-1 1만큼 플러스 2 했으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요 식을 앞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만 그렇나? 아니,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는 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제일 처음에 배웠던 식 있지? 예를 2차 함수 같으면 ax제곱, 1차 함수 같으면 ax, 폼을 그밖에 배운 게 없네. 그런 것들은 항상 원래 제일 처음 배웠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그래프인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요 그래프로 접근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 알잖아요. 절대값은 바로 V자 되는 이건 알고 있지. 요거는 y 고 마이너스 x, 요거는 y 고 x 됩니다. 그거를 1만큼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1, 2는 요 정도쯤에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다.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제로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1만큼 2만큼 1만큼 2만큼인데 여기에 1에 대해서 대칭이네. 요 개념만 딱 잡혀 있습니다. 요가 문제 풀 때. 이렇게 x, y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래야 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찾는 거는 최대 최소라든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1에 대해서 대칭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런 꼴이라는 것까지만 접근됩니다. 그래프 그립다. 자, 이제 절대값 기호가 붙은 전체 4가지 그 형태를 할 테니까 옛날에도 했다. 또 한다. 이거를 무조건 외워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당연히 잊어먹지.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제 우리 도형을 이동하고 다 배웠기 때문에 이동 조금 정리하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 그러면 그건 뭘 했다는 뜻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거야. 이해되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말은 원래 있던 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xy를 바꿨네. y 이꼴 x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잖아. 그지?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4가지는 자, 첫 번째 y 이꼴 fx라는 식이 이렇게 가 있어. 두 번째 자, y 이꼴 fx 세 번째 y 이꼴 fx 네 번째 y 이꼴 fx 이렇게 되는 식이 있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x의 이렇게 절대값 자,
식 안에서 x라는 x는 다 절대값이 붙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겠노? 당연히 y 절대값. 자, 요거는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됐지? x 쪽의 절대값, y 쪽의 절대값, 둘 다 절대값. 자, 네 번째는 우변 전체의 절대값. 자, 요 네 가지는 공식이야, 공식. 자, 공식인데 무조건 그래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 왜 그렇게 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외우면 나중에 좀 덜 헷갈려. 자, 첫 번째 1번. 자, y는 1 빼기 x라는 식을 생각할 거야. 네 가지다. 요런 식을 생각하는데 봐. 그럼 1번은 어떻게 돼 있다는 식이? 요렇게 돼 있다는 말이야. 2번은 요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3번은 둘 다이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 그린다. 4번은 우변 전체 요렇게 된 그래프 그린다. 자, 먼저 요거 이제 해석하자. 식이 요렇게 x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x의 절대값이니까 x에 3을 넣든 마이너스 3을 넣든 똑같이 x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어떤 형태를 생각할 수 있냐면 x 대신에 x나 x가 마이너스 x를 넣으나 똑같은 거예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원래 있던 이 식이랑 안 변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그래프가 안 변해. 왜 안 변할까? 이 그래프는 원래부터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는데도 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에 이렇게 절대값이다 이런 게 붙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아, 이 y축 대칭이네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그럼 이거 y축 대칭, 이거는 반대로 x축 대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해도 그렇고 이거는 x축에도 대칭이고 y축에도 대칭이고 원점에 대해서 다 대칭이 되는 형태의 식이 되어 있어요. 다 성립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둘 다 그렇게 넣어도 식이 안 변하잖아. 원래 식 그대로 있잖아. 그 말은 원래부터 그런 형태의 대칭이 다 되어가 있었다. 우리 y 이꼴 x제곱을 y축에 대칭해봐. 그래프 그대로지. 이해됐지? 왜 이게 y축 대칭인지 이제 알았지? 자,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y축에 대해서 한쪽만 그리면 됩니다. 왜? 대칭돼 있으니까. y축에 대해서 한쪽만 딱 알아내면 그쪽을 y축에 대해서 대칭만 시켜버립니다. 자, 이제는 무슨 그래프 그리냐면 제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그릴 거예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절대가 이 그래프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생각해. 절대값이 이게 절대값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요 x가 양수가 되면 절대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양수인 때는 이 식이랑 y 이꼴 그냥 1-x는 똑같은 식이죠. 그럼 x가 양수인 게 어딘데? 바로 이 부분이 y축 오른쪽 이거의 그래프를 나타내요. 원래 있던 식, 절대값이 없던 식 중에서도 다 이 식이 아니지만 요 부분, 요만큼은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그래프랍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x가 양이면 이거는 그냥 1-x하고 같은 말이니까. 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전체 중에서도 전체는 아닌데 요 부분은 그런 뜻이네. 요 부분은 절대값 이거 하는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 찾아냈네. 이제 y축에 대해서 한쪽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 y축에 대칭이 가니까 왼쪽은 찾을 필요 없어. 요거를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제일 처음에 선택한 요 부분을 왜 이렇게 선택했다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절대값이 없다는 말은 x가 양수일 때 그럼 이 부분 중에 x가 양수는 y축 오른쪽이 x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중에서도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요 그래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y축에 대칭했다.
그럼 이것도 그리는 거는 똑같아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딱 그리는 거야.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중에서도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y가 양수면 요 그래프에 해당하죠. y가 양수인 게 어딘데? x 위가 다 y축이 양수. 자,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건 어디에 대칭? x의 대칭인 거예요. x의 대칭. 그래서 x축에 이렇게 대칭되도록 써주면 그래프예요. 물론 함수는 아니지. 이건 함수 그래프는 아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놔. 그럼 이 그래프가, 여기 봐라. 이 그래프가 이거라는 말은 아니지.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도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x가 양수, y가 양수는 절대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이 전체 그래프 중에서도 요만큼은 요 그래프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자,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x축에 이렇게 대칭이 돼요. 이 그래프는 y축에도 대칭이 돼야 되지. 원점에도 대칭이 돼야 되지. 그걸 하나하나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x축에 먼저 대칭을 한번 시켜놓고 이 빨간 부분 전체를 y축에 그리면 y축도 그렸고 원점도 다 그리죠. (1번) (2번) (3번) 그릴 때 제일 처음에 쌤이 빨간 부분 그리더라. 그게 왜 그렇게 그리는지가 이해가 되면 돼. 그 다음에는 대칭만 이해하면 되죠. 대칭만. x의 절대값 y축 대칭, y의 절대값 x축 대칭. 원래부터 그렇게 대칭이 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을 시켰는데도 식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1, 2, 3번. 이제 4번. 자, 4번은 우변 전체 절대값이지. 자,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자, 0 넣으면 얼마야? 1이지. 1은 절대값 필요 없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되네. 2도 양수지. 요점 그대로겠네. 그런데 3을 넣어봐. 2를 넣어봐. 마이너스 1이 돼버리지. 이거는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y가 양인 거는 그대로 두면 돼. y가 양인 거는. 근데 이거는 y 값다 음수니까 절대값을 잡으면 다 양으로 바뀌어버리겠지. 요거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딱 시켜줍니다. x축 아랫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위로 딱 접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릴 때는 보통 어떻게 그리느냐면 1번은 저걸 딱 보고 빨리 y축 대칭 이게 딱 돼야 돼. x의 절대값이 있지. 제일 처음에는 4개 다 어떻게 그려?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대로 그려놓으라 했지. 자, 1번은 x가 양인 쪽을, 이쪽을, x가 양인 쪽을 y축에 대칭. 2번은 y가 양이 되는 쪽을 x축 대칭. 3번은 1, 4분면에 있는 거를 x축 대칭, 그 전체를 y축 대칭. 자, 4번은 x축 위는 가만히 두면 돼. x축 아래쪽에 음이 되어 있는 거는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똑같은 1, 2, 3, 4 순서 그대로야.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다시 x의 절대값, y 절대값, 둘 다 절대값, 우변 전체 절대값. 그 순서 그대로 그릴 거야. 그 순서 그대로 한 개 더 그려줄게. 자, 요 정도 이제 그리면 다음에 이제 모양 바뀌어도 그리면 될 거야. 자, 그래프가 지금 내가 무슨 그래프 그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요렇게 요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정리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요 그래프 그릴 거야. 자, 그거를 그대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1번은 x의 절대값이라 했지.
지금은 여기만 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 x 제곱해봤자 x 제곱과 같으니까. 그거 1번. 2번은 y에 붙는 거였지, 이렇게. 3번은 y에도 붙고 x에도 붙고. 자, 4번은 우변 전체에 붙고. 1, 2, 3, 4번 뜻 알겠지? x에만 y에만 둘 다 우변 전체. 자, 그럼 이런 네 가지 그래프는 항상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놔야 돼.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이런 상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딱 그려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려야 돼. 그럼 아까 전에 이제 그린 거 했지? 요거를 그대로 지금까지 요렇게까지 해놔놓고 자기가 이제 답에 맞도록 그림을 안 그려봐. 그래프를 그려봐. 이거 이제 다음에 이제 안 하도록 하자. 시간 많이 걸리지? 자, 1번은 자, 이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지. 요 그래프 중에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은 x가 양수가 되면 이 절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가 양수가 되는 거 요렇게 꼭지점까지 왔다가 쭉 되는 요 부분. 그거를 y축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되는 요 지점을 지나겠어요. 이제 y가 양인 부분 요 부분을 그대로 두면 돼요. 절대값이 있는 식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이지. 그럼 x축의 대칭이는 x축 한쪽이 요렇게 되면 x축 다른 쪽은 요렇게 됩니다. 둘 다 절대값이 있네. 둘 다 절대값이면 1, 4분면만 그리라 했지. 자, 그거를 x축의 대칭. 자, 그거를 다시 y축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체를 y축에 대칭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원점에 대칭되어 있고 요 부분이 x축에 대칭되어 있고 요 부분이 y축에도 다 대칭되어 있고 이 그래프는 x축에도 대칭, y축에도 대칭, 원점에도 대칭인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는 y가 양수면 이 절대값이 필요 없지. 그럼 이 부분은 절대값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밑에는 음수니까 절대값을 잡으면서 양수로 바뀌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됐지? 자, 여기서 1번하고 4번을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해. 1번하고 4번. 자, 1번하고 4번을 많이 사용할 거야. 물론 다른 것도 쓸 수는 있는데 많이 쓰진 않아. 1번, 4번이 많이 사용돼. 전체 절대값 제일 많이 써. 3번도 뭐 2개 다 있는 것도 뭐 가끔씩 쓸 수는 있네. 가끔씩. 자, 이거는 거의 안 쓰인다 보면 되고. 그래서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앞으로 이 네 가지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돼.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풀면 안 돼. 바로 이렇게 공식으로 딱 풀 수 있도록. 됐지? 그럼 이런 게 아닐 때는 어떻게? 아닌 게 뭐 어떤 게 아닌데요? 이런 게 아니지. x 절대값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만약 여기도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그러면 x의 절대값이 붙어. 이거는 붙고 이건 안 붙어. 이거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때는 이제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그렇게 구분해 줘야 돼. 하지만 요 네 가지 형태일 때는 바로 공식화해서 이렇게 딱 알아두자. 됐지?